합니다. 우선 정부가 중심 사업으로 배정한 예산들이 과연 불효불급하거나 기득권 사업은 아닌지 비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 증감액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의 예산 추이 흐름 등도 봤고요. 다양한 각도에서 예산안을 고루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전체 정부 예산 증가율 대비 과기부나 방통위 원안위 예산 증가율의 차이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이라는 명목으로 타당한 근거 없이 감액한 예산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보는데 무엇보다도 기술 패권 경쟁의 흐름 속에서 과기정통부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신규 사업들을 제대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거시적 안목의 전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이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저는 특히 사회적 약자를 돕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예산 제대로 편성됐는지도 살펴봤습니다. 따뜻한 사회를 위한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인데 이 부분에서도 이번 예산안에 대한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산안은 정부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나라를 이끌고 가려는지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성장 엔진을 확보하는 작업들 그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는 것 과기정통부 장관님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재검토 준비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전략이 좀 더 보였으면 좋겠다. 약자를 더욱 배려하는 그런 내년도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살펴본 예산들 좀 몇 가지 지적하려고 합니다. 먼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조인철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김태규 직무대행의 연봉이 저희가 따져보니까 아까 잘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차관급이시잖아요. 차관급이면 1억 4,114만 3천 원 정도 되더라고요. 1억 4천여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런데 방심위원장 류일임 위원장의 연봉이 얼마인가 따져보니까요. 1억 9,538만 원입니다. 직무대행에 비해서 5천여만 원이 더 많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연봉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총리 연봉이 올해 기준으로 1억 9,763만 원이니까 류일임 위원장의 연봉 1억 9,538만 원. 근데 총리급의 연봉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관의 급여가 1억 4,533만 원인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까 답변하시기에 방심위 규칙에 따른 연봉 산정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그냥 지켜보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민간 독립기구인데 그리고 저희들하고 일단 저희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민간 독립기구를 둔 취지가 있어서 제가 그 급여 부분도 언급하는 것이 오히려 좀 부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자제했습니다.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이 어디에서 지급되는지 아시죠? 네. 네. 방발기금 아닙니까? 방송통신발전기금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예산을 쓰고 있는 방심위에서 방심위원장의 연봉이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리하시고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좀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죠. 지난해 2023년 기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 방송 지원금으로 쓴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는데 45억 3천만 원입니다. 45억 3천만 원을 방발 기금으로 지역 방송, 중소 방송사를 포함해서 지역 방송이 43개사가 있는데 작년에 45억 3천만 원을 지원했으니까 한 개 회사당 한 1억 원 정도의 지원금을 줬던 겁니다. 전체 방발 기금의 1.7%에 불과합니다. 43개사에 45억 3천만 원을 지원한 상태예요. 똑같은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예산을 쓰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연봉이 이렇게 많아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월급을 많이 받고 있느냐? 방심위원장은 그렇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4급 이하 평직원들의 임금은 다른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좀 열악합니다. 저희가 좀 따져봤습니다. 2023년 기준의 위원장 연봉이 14년 전인 2009년과 비교하니까요 46%나 올랐습니다. 네, 46%가 한 6천만 원 이상이 되는 돈입니다. 14년 동안 위원장의 연봉이 6천만 원 오르는 동안에 신입 직원의 연봉은 22% 올랐습니다. 네, 14년 동안에 567만 원이 오른 거죠. 과다한 연봉 인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위직급 근로 개선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도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당연히 가지지 않겠습니까? 네, 일반 회사의 경우에도 연봉을 올릴 때는 말이죠. 하후 상박 이게 기본 원칙 아니겠습니까? 네, 월급 많이 받고 많은 뭐 법인카드 쓰고 있는 상위급 임원들의 경우에는 인상분을 조금 줄이고 하위급 직원들, 평직원들에게 많이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원칙인데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면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이건 독립기구니까 상관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철저하게 좀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월급을 지금 직무대행께서 받고 있는 차관급 월급 1억 4,114만 3천 원에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뭐 생각 같아서는 윤석열 정권의 뭐 방송 장악이라든지 언론 탄압에 대한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어서 더 깎고 싶습니다만 차관급 정도로 하는 것이 그래도 타당하지 않나. 1억 9,538만 원을 1억 4,114만 원, 5,400만 원 정도 깎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저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네,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부위원장이라든지 상임위원들은 통상적으로 위원장 대비 한 95% 되니까요. 1억 3,400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연봉 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총장은 위원장 대비 한 85%로 하고 대신에 이렇게 해서 줄이는 돈을 가지고 4급 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평직원들에게 조금 더 연봉을 좀 올려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권한 그 부분에 뭐 네, 권한이 있으세요. 예, 의원님의 네. 말씀 주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하겠는데 제가 그 부분에 나서서 제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네,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논의해 말씀드리기가 보시고요. 좀 정확하게 조심스럽습니다. 심사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불효불급한 것은 없는지 이런 거 좀 잘 따져봐야 됩니다. 네,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총리급의 연봉을 받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건 더군다나 그 예산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쓰고 있는 상황에서 네, 방통위원장 그리고 직무대행께서 적극적으로 살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김태규 직무대행께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다론 아제모울루, 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입니다. 그리고 폴 크루그먼 교수, 뉴욕 시립대 교수인데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있고요. 그리고 유발 하라리,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교수 있고 마이클 샌델 교수 잘 아시죠? 네, 저스티스라고 하는 네, 잘은 모르지만 교육 예, 강의,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교수잖아요. 예, 예.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EBS 교육방송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겁니다. EBS의 위대한 수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2021년에 시작돼서 올해 시즌 4까지 진행이 됐고요. 굉장히 접하기 힘든 세계적인 인사들의 강연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어서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고 저도 잘 봤던 프로그램인데 이게 내년부터 폐지될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뭐 교육부 예산이 크게 삭감돼서 프로그램 규모도 줄었고 내년에는 아예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이게 얼마 전에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거론이 돼서 여당의 김대식 의원님 그리고 저희 민주당의 김영호 위원장님도 프로그램이 좀 계속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했고 이 프로그램을 살리기 위한 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이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재원이 좀 확보될 수 있도록 방통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네, 저희 의원실이 EBS 측과 꾸준히 소통을 좀 했는데 위대한 수업 다음은 노벨 과학상이다. 그리고 또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도 있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수업, 국내외 문학 기행, 그리고 AI 집중 기획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EBS에서 준비하고 있고 저도 방송 출신으로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직무대행께서 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위대한 수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예, 알겠습니다. 예, 원활한 대체 토론